명태균과 이 씨 오늘 또 저 새벽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거 이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? 협박했다. 예, 협박했다.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래요? 그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.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. 끝난 지 오래됐어. 왜 발표 안 하냐? 내 때문에.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 했거든.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?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한 줄 알아?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.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.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? 그러니까 다 터잡겠다고라고 대통령과 여사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. 심하게 얘기했다잖아요. 본인 스스로 보기에도. 그리고 본인이 협박법처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부인이 협박을 당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뭔가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. 또 본인이 그런 협박을 했더니 저쪽에서도 어떤 반응을 하고 좀 깨갱하면서 공천 컷오프 된 사람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. 그러고 있다. 저기 2024년 2월 통화 내용입니다. 2월 16일 거. 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강큰 인간이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협박하는 게 가능하겠어요?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. 아니 이정호 케이스 보십시오. 왜 안 가능해 그게? 영아 시중으로는 협박할 수 있지. 그러니까 너무 가능할 것 협박의 같은데. 논절은 아니지만. 그치. 그러니까 그 협박할 수는 없을 것 같고. 그렇죠, 그렇죠. 뭐 잘 부탁한다거나 뭐 그렇죠.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네. 내가 그렇게까지 협박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때 네. 내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? 지금까지 미적미적 하다가 네. 김해로 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컷오프가 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빨리 결정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결정을 안 했어?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위 10% 결정 나는 거를 그렇게 묶어두면서 이쪽에다 공천하려고 그렇게 여기 나오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 줄 알아? 이걸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요.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게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맥락으로 바라볼 때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그때 결국은 이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김영선이 거기 재보궐선거에 창원 의창으로 가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까지도 이번 총선까지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여러분이 협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아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지금 말하면 협박을 막 마치 뭐 칼로 들이대고 뭔가 엄청나게 무섭게 해야지만 꼭 협박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협박법처럼 내가 협박했어도 아니고 협박범처럼 해야 되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실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의 그 법률적인 개념은 이제 사람이 그런 공포나 두려움,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정도 수준이면 협박이 되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아무리 웃으면서 좋게 최기영이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해도 그럼 난 웃으면서 말했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외포심을 느꼈겠어요? 공포심을 느꼈겠어요? 이렇게 말할 내가 수 뭘 있지만 가지고 있는지 알지. 뭐 이렇게 하면 나 그냥 웃으면서 말했는데 이게 무슨 협박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얘는 그럴 수도 있는 애야. 이거 터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협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상.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협박범으로 혐의가 있는 겁니까? 아 그럼요. 그렇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협박이 가능한 거예요.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공포심과 외포심을 느꼈다면. 그렇죠. 근데 지금 여기서 대통령한테 한 말이 본인 스스로도 협박법이라고 주장할 만큼 내가 다 터뜨려 버린다. 뭐 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 다 터져볼까 막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투리를 터뜨려 버린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많고 이게 대부분 불법이나 위법이나 나한테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법적이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대통령이 지금 되든 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 사람에게 터트린다 그러면 탄핵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까라고 걱정할 수가 있다면 그건 그렇죠. 협박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협박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당시에 그런 말 들었을 때 궁박한 사정
그렇지. 예,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자기가 했다고, 물론 그게 저는 과장이라고 봅니다만,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이 막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조심해서 며칠 동안은 보도를 안 하게끔 만드는 이런 정도라면 전 충분히 협박이 된다고 봐요. 근데 여기서 핵심은 협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박 당할 만한 뭐가 있었냐. 사정이 있어요. 예,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.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? 그 내용을? 내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. 명태균 씨가? 갖고 있으니까 그걸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을 보여주니 어쩌니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? 갖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이런 사람은 갖고 거다라고 있어요. 이런 특성의 사람들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. 당연하죠. 자기의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네. 떨어진 뒤움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렇게 될 걸 두려워해서 원래 모든 곳곳에다가 이 정보를 숨겨놓고요. 핸드폰에만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. 핸드폰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 다 연동시켜가지고 또 하드나 이런 데다가 다 연결시켜가지고 남들 못 보게 은닉해서 다 넣어놔요, 정보를. 한 군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금 뭐 며칠인가 오늘인가 나오니까 핸드폰을 뭐 압수수색 해서 명태균 씨 거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포렌식 하면 뭐가 나오겠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핸드폰 하나만 쓰겠어요? 근데 하루 만에 또 돌려줬다며.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복사하고 이제 넘겨주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핸드폰은 특별하게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미 다 단속을 했을 거예요.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게 벌써 1년이 다 넘었어요. 그렇죠, 작년부터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얼마나 특별하게 스모킹건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여긴 없고 대신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숨겨놨거나 클라우드, 보통 이게 연동돼서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데도 해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보도에 보면 명태균 씨도 나오는데 명태균 씨와 매우 가까웠던 D 씨가 나옵니다. D 씨가 그 휴대전화 얘기를 하는데 D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.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 씨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파일을 다 옮겨놨다. 그거를 언젠가 써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. 그래서 책을 내니 어쩌니 이 책을 내면 다 죽느니 그랬다. 그걸 터뜨릴 수 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다. 그리고 그 시점이 7불사 회동 무렵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흐름을 잘 보면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사가 난 건 올해 초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김영선 전 의원이 받으면서부터 이거는 이 정권이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. 이 사람은. 그때 형성이 된 거고 이걸 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공천관리위원회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내가 다 폭로할 수 있다. 나 공천 안 주면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퍼즐을 다 맞춰보면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명태균 씨가 뭘 인식했던 간에 예를 들면은 정치자금법 수사든지 뭐든지 간에 수사기관을 예를 들어서 움직여서 명태균 씨를 잘라내려고 했다면 그거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. 그렇죠?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누구냐.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와가지고 내가 이 사안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다 공개할 거야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은 명태균 씨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내가 다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까발리겠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두 사람의 행동 방침이 지금 일치하는 거잖아요. 똑같은 시기에. 그러네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다른 관계자가 나와요. 김 여사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 안에 명태균이 타고 있었다. 민간인이 여사 일정에 동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. 이 시기가 2022년 6월 달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2년 6월. 그렇죠.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렇죠. 다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긴밀한 어떤 사이에 있었고 그게 이번 총선 들어오면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마 대별을 해봐야 되겠지만 깨지기 시작하니까 공천으로 이게 파열음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다라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보도라는 거예요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